사람은 자기 내면의 욕망이나 감정을 코드로 변환하여 외부로 발산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이 코드를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읽음으로써 상대를 인지한다. 다시 말하자면 코드를 스스로 설정해서 자신이 바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히 겉모습만 바뀔 뿐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겉모습이 바뀌면 나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그리고 사람들의 달라진 시선은 나의 행동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의 효과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겉모습은 간단한 시도로도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 외모가 달라짐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인지하는 내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 결과 나의 태도와 가치관이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즌솔 교수가 발표한 로젠탈 효과에 따르면 타인의 기대나 관심이 높을 경우 실제로 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된다고 한다. 지금의 나를 바꾸고 싶다면 혹은 나의 많은 모습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특징이 있다면 먼저 겉모습부터 시작해보기 바란다. 파워 타이라는 말이 있다. 특별한 넥타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넥타이를 가리키는 별칭이다. 빨간색은 정열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빨간색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에너지가 넘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파워타이가 빈번히 사용되는 것도 빨간색의 이런 효과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이 파워타이를 했다. Yes, we can과 change가 그날 취임사의 키워드였는데 대통령의 빨간색 넥타이는 그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교섭을 해야 한다면 빨간색 넥타이를 선택해보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다만 너무 원색적인 빨강은 자기 과시 욕구로도 비칠 수 있으니 적절한 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전통적인 무늬를 배합해서 균형을 맞춰도 좋을 것이다. 조심스러운 자리라면 첫 대면부터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빨간색은 감정을 고무하는 색이다. 그렇지 않아도 첫 만남에서는 긴장하기 마련인데 활기차다 못해 자칫 강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만남에 잘 어울리는 것은 노란색 넥타이가 아닐까 한다.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흐드러지게 묶고서 오랜 연인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유명한 노래가 있다. 여기서 노란색은 기다림과 재회를 상징한다. 실제로 노란색은 희망을 연상시키고 또한 친근감을 주는 색이기도 하다. 슈트를 입을 때는 셔츠와 넥타이가 드러나는 V존에 시선이 집중된다. 슈트의 모든 것이라고도 하는 V존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넥타이다. 무난한 민무늬부터 줄무늬, 격자무늬, 물방울무늬, 기하학적 무늬 등을 많이 선호하며 어떤 이들은 남들과 같은 건 싫다며 페이즐리 패턴이나 꽃무늬 등 크고 화려한 타이를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넥타이의 무늬가 너무 클 경우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무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서 차분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신뢰감을 형성해야 하는 자리라면 이런 넥타이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이라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넥타이로 개성을 추구하고 싶다면 패턴은 특이하되 무늬가 작은 것을 고르도록 하자. 자세히 보니 재미있네 하는 느낌이 들도록 자연스럽게 매력을 표현할 것을 권한다.
지적으로 보일 것인가, 개성적으로 보일 것인가의 간단한 방법으로 이미지에 큰 변화를 주고 싶다면 안경만한 아이템이 또 없을 것이다. 눈은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눈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안경이다. 공인들이 법정에 출두하거나 심각한 기자회견을 할 때 검은색 뿔테 안경을 흔히 착용하는 것도 안경의 그런 힘을 이용한 것이다. 안경점에서 시험삼아 착용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안경테를 고르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메탈 프레임은 섬세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준다. 다만 같은 메탈 프레임이라도 빌 게이츠가 쓰는 것 같은 소박하고 튼튼해 보이는 테는 일에만 집중하는 워커홀릭의 느낌을 준다. 업무 시간 외의 사적인 공간에서는 좀 더 날렵하거나 부드러운 프레임을 고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독창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는 크리에이터나 연예인들은 디자인이 기발한 안경이나 렌즈가 비정상적으로 큰 안경을 일부러 고르기도 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개성을 살린 독특한 안경테를 착용하면 유쾌하고 낙천적인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눈앞에 걸친 작은 소품 하나로 세상이 왠지 달라 보이는 기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예의 없고 제멋대로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의외로 순진하고 다정한 면이 있어서 사람을 다시 보게 됐다. 주변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한때 이슈가 됐던 나쁜 남자나 무심한 듯 따뜻한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바로 츤데레다. 이는 첫인상과 실제 성격과의 괴리감이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증폭시킨 결과다.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좋은 첫인상을 주는 데 실패했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제2 혹은 제3의 인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만회가 가능하다. 이를 친근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얻은 정보가 처음 정보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처음부터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부족한 모습에서부터 시작해 의외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특히 자신의 본 모습을 억누르고 지나치게 이미지를 꾸며낸 경우에는 이후 만남이 반복될수록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기 쉽다.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갈수록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더라 싶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외모로 연출한 코드가 효과를 발휘하는 시간은 길지 않다. 신데렐라의 마차가 자정이 지나면 호박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다. 코드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신감을 얻고 분위기를 전환한 후 그 다음부터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관계를 끌어가야 한다. 마법이 아닌 나만의 진짜 매력을 파악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유다.